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의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여전히 또다시 돌아온 10월 독서 결산 영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책을 뒤집어뒀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책을 총 18권 읽었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17권을 읽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30일 한 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책 17권을 읽었고 어떤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0월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그 달의 첫 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꽤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저의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책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출판사는 한길사에서 나왔고요. 아이히만이라는 전범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옮겨 적은 글이에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제가 꽂혀가지고 읽게 된 책이었고요. 읽고 나서 우리는 언제든 악인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북으로 읽었는데 지금 집에 일반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문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영문판으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작품을 또 읽었습니다. 이게 안쪽에 하야타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쭉 나열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설을 써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읽다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소설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다 읽고 나면은 와, 이거 하나의 소설이었어. 이게 하나의 이야기였어.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다 읽고 나서야 뒤통수를 딱, 왜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읽었지? 라고 할 법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거 선물 받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사두기도 했는데 이러다간 선물 받은 책들을 다 읽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읽은 책이고요.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 원투입니다. 이 원투를 한 권으로 치자면 저는 이번 달에 총 16권의 책을 읽었는데 좀 뿔리려고요. 뿔리면 기분 좋잖아요. 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긴 한데 정말 쉽게 읽힐 수 있긴 한데 그 당시의 여성상으로는 참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사회에 읽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으시게 된다면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읽으실 때 그 당시 사회상을 어느 정도 머리에 넣어 두시고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제가 예스24 서평단에 당첨돼서 읽은 책이에요. 봄름 출판사에서 나온 김경빈 작가님의 이까지 민트초코라는 책인데요. 프로 편식러 작가님의 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취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 민초파, 반민초파, 부먹파, 찍먹파 이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밈으로 유행을 하기는 하지만 깊게 들어가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배척을 당하는, 배척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산문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민트초코 사랑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쉽게 후루룩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취향이라던가 이 안에 정말 호불호가 갈릴 음식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맞아, 그래, 이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이러면서 명확한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편혜영 작가님의 어쩌면 20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4월인가 5월 달쯤에 읽었는데 독서 다이어리를 제가 작성을 하는데 이게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지금도 상반기 거는 거의 다 밀려 있는데 상반기 거를 채워 나가다가 내용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이번 달에 다시 읽고 독서 다이어리를 재작성했던 소설집이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전체의 단편 소설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해야 할 장소가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추천을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다른 북튜버 분들께서. 저도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윌북에서 나온 그랜트 스나이더의 책 좀 빌려줄래? 라는 책입니다. 이건 카툰 에세이고요. 안쪽에 작가님이 직접 그린 그림과 에세이가 같이 들어있어요. 만화처럼 읽을 수 있어서 편했고, 저는 만화책을 잘 안 읽고 읽는 만화들만 읽어가지고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 덕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나름 책 덕후였구나. 나는 내가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책 자체를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세상의 모든 책 덕후를 위한 에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책 덕후들이시겠죠? 읽어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정말 귀엽게 생겼고요. 재미있는 카툰 에세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때문에 한 번 더 읽은 책이에요. 2019년에 제가 한 번 읽고 계속 책장에 있었던 책인데 보말람 출판사에서 나온 김은주 작가님의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라는 책입니다. 여성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성 철학자들을 묶어서 간단한 그들의 철학, 그들의 생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읽는 용도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인생책이 되어버렸어요. 미음사 세계전집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인도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인도적인 요소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고, 이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에 제가 또 꽂혀가지고 너무 공감하면서 나랑 너무 비슷하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너무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요, 또 설레기도 하고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엔도 슈샤쿠의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집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읽지를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꺼내서 읽은 미음의 시 심지아 시인님의 로라와 로라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저는 시집 하나에 마음에 드는 시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정말 그 시집은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집에선 제가 마음에 드는 시가 4편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시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시집이었고요. 그 다음은 강화길 작가님의 데브로텔의 유령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재의 사람이 데브로텔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인터뷰하는 것처럼 찾아다니고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결국 그 데브로텔에서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파헤쳐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고 정말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스럽다, 이게 고딕 소설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이었고, 그 다음 저희 독서 모임 선정도서도 당연히 읽어야겠죠.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는 읽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시민불복종까지 완독을 했고요. 만약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1장을 읽고 2장을 넘어가는데 너무 모르겠다, 이게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거창한 뜻을 찾으시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를 읽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정말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소로라는 사람이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최소한의 자본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뭐 거창한 뜻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시다가 멈추게 되는 문장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깊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 김겨울 작가님, 김겨울님이 쓰신 책의 말들을 읽었고요. 출판사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것 중에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하나 꼽아놓고 그거에 대한 저의 자유로운 일기, 에세이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그걸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온다면 정말 독보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겨울 작가님이 여러 책을 읽고 자신을 멈추게 했던 문장들,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자신의 감상, 개인적인 감상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에 관련된 책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은 박연준 작가님의 쓰는 기분입니다. 이건 제가 리뷰로 남겨드렸죠. 그만큼 마음에 들고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멈춰가면서 읽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담을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책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은 책인데 너무 만족스러웠던 책이에요.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차 여행을 하면서 철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에세이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준비 중이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또 읽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작가님은 이게 제주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읽히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랑이 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물은 2명이 주된 인물로 나오는데 화자가 따로 있고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느낌의 소설이에요. 경아라는 작가와 인선이라는 친구, 이 두 친구가 함께 하기로 한 프로젝트 여기까지. 더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요.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좀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꼭 옆에 휴지를 두고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디고 출판사에서 나온 이미화 작가님 수어,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이라는 책을 또 읽었는데요. 제가 수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어를 학원을 전문적으로 다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 단어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세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다. 이 수어라는 것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편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고요. 제가 읽을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전편 완독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것인지 글자를 읽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눈으로만 읽고 있는 것인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가슴으로 읽는 것인지 모르고서 읽고 있어요. 제발 11월 독서결산 영상에 들어가길. 이제 모든 책을 다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꼽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스트가 없어요. 베스트 픽이 많아요. 정말 전부 다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10월의 독서였는데 그나마 베스트 픽을 꼽아보자면 3권이 되겠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깊은 강, 박연준 작가님의 쓰는 기분, 그리고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3권이 저의 10월 베스트 픽일 텐데요. 깊은 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많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던 소설이기에 베스트 픽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 쓰는 기분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 영상을 남길 정도로 뭔가 쓰고 싶다. 내가 왜 쓰고 싶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고 내가 왜 지금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내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알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기 때문에 베스트 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제가 리뷰 영상으로 남길 거기 때문에 왜 베스트 픽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10월 독서 결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달에 어떤 책을 읽었나, 내가 주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디에 관심이 많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이 영상 끝나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